나가라니까. 여기서 더 이상 아이스크림 사려고 서성거리지 말고 당장 나가. 아저씨,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아이가 빵을 고르다가 조금 떨어뜨렸을 뿐인데 누가 네가 잘못이 없댔어? 우리 가게 빵 망쳐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구경만 하잖아. 난 말이지. 이런 식으로 가게 분위기 더럽히는 사람들을 절대 그냥 안 둬. 제발. 아이가 이곳을 너무 좋아해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조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봐줘야 해? 누구 마음대로 여기 와서 시식하듯 구경만 하는 건데? 몰라서 말하는 거야? 우리 제과점은 유명 인사들도 자주 오는 격조 높은 곳이라고. 사장의 호통에 빵집 안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대기줄에 서 있던 손님들도 분쟁의 한가운데로 시선을 모았다. 가게 한편에 진열된 조명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순간적으로 매장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이가 겁먹은 얼굴로 엄마 뒤에 바짝 숨어들자 사장은 더욱 소리를 높이며 직원들에게 외쳤다. 보안 요원 불러 이 사람들 당장 쫓아내. 저희가 무슨 큰 잘못을 했는지 설명이라도 해주시면. 잘못? 그딴 거 중요하지 않아. 난 규율을 중시하는 사람이야. 가게에 피해준 녀석들은 그냥 나가면 돼. 그러자 계산대 근처에 있던 다른 손님이 친구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방금 봤어. 저 사장님 또 저러네. 저번에도 손님들이 불편하다며 항의했는데 아예 듣지를 않더라고. 정말 심하네. 아이 앞에서 저런 식으로 막말이라니.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저대로 두면 아이가 너무 상처받겠는데. 응. 근데 괜히 나섰다가 우리도 쫓겨날까 봐. 사장, 권위가 장난 아니잖아. 가게 밖에 있던 사람들도 안을 힐끔거리며 수군댔고 소셜미디어로 찍어 올리려는 이도 있었다. 뒤편에 줄을 섰던 몇몇 손님들은 크루아상과 파스텔 대 나타 향에 끌려 들어온 게 무색해질 정도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아이는 손을 움켜쥐고 엄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조심스레 말했다. 사장님, 저희가 빵값 다 지불하고 대신에 가게에서 치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처리하겠습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웃기네. 내가 지금 마치 관대하고 자비로운 사람이라도 되길 바라는 거야. 우리 빵집, 리스본 하이브레드는 강남에서도 알아주는 고급 제과점이야. 손님이 와도 선별해서 받아야 해. 그런데 너희 같은 사람들한테 봐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라니. 어떤 기준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 너희가 팬인 그 축구 선수인지 뭔지 그놈도 내가 요즘 못마땅해 하는 인간 중 하나야. 축구 선수라니. 혹시 손흥민 선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아이는 손흥민 선수를 존경해요. 유니폼도 입고. 그래 그 인간. 리스본에서 요즘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문이 있어. 손흥민이 대단한 사람인 척 떠벌린다거나 다른 선수보다 특별 대우 받는다는 둥. 지금 유럽 전체가 그를 추켜 쓰는 게 우습다고. 사장님, 손흥민 선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뭘 알아. 난 당당히 리스본에서 제빵 수업까지 받고 온 사람이야. 그곳에 있을 때 소문이 좀 돌았어. 아시안 선수가 유럽에서 잘 나가는 걸 곱게 안 보는 이들도 있다고. 나도 비슷한 입장이야. 나름 대단한 리스본 인증, 제과 명장인데 왜 아무도 내 이야긴 들어주지 않고 그 선수만 우상처럼 떠받들어. 순간 사장과 손님들 사이의 대화로 점점 상황이 복잡해져 갔다 한편 가게 안구석에 서 있던 스태프가 귓속말하듯 다른 직원에게 다급히 물었다. 이거 점점 큰 문제 되는 거 아니야? 밖에 사람들 핸드폰으로 촬영 중인 것 같아. 그러게. 우리 사장님 예전에도 권위적인 태도로 문제 생겼던 거 떠오르네. 또 SNS에 올라가면 어쩌나. 근데 말려봤자 우리만 잘리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이러다 더 큰 사고로 번질 텐데. 누군가는 말려야 해. 그 사이 엄마와 아이가 다시 한번 호소했다. 제발 아이가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다고 해서 유럽에서 유명한 빵도 맛보려고 온 거예요. 홍보용 포스터에 리스본 정통 제과라고 크게 써 있어서요. 아이도 울음을 참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우리 그냥 집에 가자. 무서워. 그러게, 괜한 실수를 해서 미안하구나. 정말. 하지만 사장은 여전히 화를 내며 주위를 둘러봤다. 보안 요원 안 와? 지금 당장 안 오면 내가 직접 내보낼 테니. 아, 참 골치 아프네.
매장 여기저기서 안쓰럽다는 시선과 불편하다는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가운데 한 남자가 조용히 문 쪽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서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옷차림은 편안했으며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눈에 띄었다. 그 남자는 한동안 사장의 고함과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동요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아이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려는 순간 그가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죄송한데 무슨 일인지 제가 들어도 될까요? 사장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니 당신은 또 뭔데? 여기서 갑자기 뭐 어쩔 건데? 주변에 있던 몇몇 손님이 수군댔다. 누구지? 왠지 익숙한 얼굴 같은데. 설마. 아니겠지. 여기서 그 사람을 볼 리가. 어딘가에서 본 느낌이 나긴 하는데 잘 모르겠네. 그 남자는 모자를 살짝 벗었지만 여전히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이제 싸움은 그만하시죠. 손님을 내보내는 건 심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흥, 당신도 여기 직원이야? 아니면 이 사람들하고 아는 사이? 직원도 아니고 특별히 아는 사이도 아님니 단지 한 시민으로서. 이런 다툼이 불편해서요. 그럼 빠져. 난 이 가게 사장이고 여긴 내 구역이야. 누가 봐도 아이가 진열된 빵 일부를 떨어뜨려 놓고선 모르쇠잖아. 그건 가게에 피해를 준 거라고. 엄마가 다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죄송합니.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치울 수 있게 해달라. 부탁드렸는데 내가 싫다고 했잖아.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나에겐 가게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난 손흥민이라는 인간도 별로 달갑지 않아. 이 아이 엄마도 보니까 손흥민 관련해서 여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아이도 그 선수 유니폼 입고 있고. 그 순간 모자를 벗은 남자가 조용히 한마디 던졌다. 손흥민 선수를 왜 달갑지 않아 하시죠? 뭐야? 설마 당신도 그 녀석 팬이야? 아니면 기획사 직원? 요즘 제과점 홍보한다고 유명인들 끼고 사기치는 곳 많다던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선수 본인에게 들었던 것과 다른 말들이 여기서 오가서요. 이때 갑자기 주변에서 소곤소곤 하던 사람들이 확신에 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저 목소리. 왠지 낯이 익다. 그러게 말투나 억양이 비슷해. 설마 진짜 손흥민? 말도 안 돼. 서울 한복판 빵집에 이렇게 평범한 옷차림으로? 그리고 그때 그 남자는 차분하게 고개를 들어 사장을 바라봤다. 몇몇 팬이 반짝 놀라며 숨죽인 목소리로 외쳤다. 저, 저 사람 진짜 손흥민 선수 맞아요. 정말이야? 세상에 어떻게 여기? 사장이 한순간 얼어붙었다. 그러나 곧 허세 가득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손흥민이라. 당신이 정말 그 유명한 손흥민이야. 말도 안 돼. 분명 TV에서 보던 그 얼굴이랑 비슷하긴 한데. 네, 저 손흥민입니다. 하, 웃기네. 내가 손흥민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더니 당사자가 직접 나타났다고? 이거 완전 미디어쇼 아니야?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연히 들르게 됐습. 밖에서부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서요. 엄마와 아이는 깜짝 놀라 굳어버렸다. 아이는 그토록 선망하던 축구 선수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말을 잇지 못하고 엄마는 상황에 급전환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사장은 비아냥대듯 손흥민을 훑어봤다. 이봐, 슈퍼스타라면서. 나 같은 사람 앞에선 통하지 않아. 난 리스본에서 정통 제빵 기술을 배웠고 유럽 문화가 뭔지 아주 잘 알아. 아시안 선수가 받아 마땅한 대우 이상으로 띄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건 사장님 개인 의견일 수 있죠. 다만 그런 편견을 가게 손님에게까지 적용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편견이 아니라 현실적 평가야. 사람들은 이 선수랑 그 선수 비교하면서 아시아인이라 더 응원해줘야 한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정작 유럽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는 평가도 있어. 혹시 제가 사장님에게 불쾌한 기억을 남긴 적이 있나요? 직접적인 일은 없지만 리스본이나 다른 유럽 도시에 있었던 일들을 들어보면 축구 선수가 너무 과하게 대접받고 현지 문화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말도 있더군. 손흥민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다. 리스본에는 제게도 특별한 기억이 있어요. 언제나 감사한 도시 중 하나이니 그곳에서 제 성공의 기회를 찾았고 저를 응원해준 분들도 많습니다.
웃기지 마. 내 경험으론 아시안이 뭐 대단한 활약한다고 하면 유럽 현지인들은 대부분 시큰둥해했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바로 역차별을 조장한다고 난리치고. 어쨌든 난 이런 과장된 성공 스토리에 질렸어. 가게 안의 시선은 온통 손흥민에게 쏠렸다. 직원들도 긴장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흥민 쪽으로 조금 다가섰다. 손흥민 선수 정말 팬이에요. 사장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죄송해요. 저 때문에 괜히. 아이 엄마도 고개를 숙였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 봐요. 혹시 팬이라고 했다가 사장님 마음을 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괜찮습. 죄송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장은 전혀 기세를 꺾지 않았다. 손님이면 돈 내고 빵만 사가면 되지. 뭘 또 여기서 싸움을 말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유명 축구 선수면 다야? 저는 단지 아이와 어머님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 같아 나선 겁니다. 부당한 대우? 내가 사장이고 가게 내부 규정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아이가 물건을 떨어뜨려 놓고 불쾌감을 준 것도 사실이고. 손흥민은 천천히 매장 곳곳을 둘러봤다. 떨어진 빵 부스러기가 약간 있었지만 이미 직원 한 명이 수습을 마친 듯 보였다. 사장님, 이분은 이미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셨습. 그리고 아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금방 치울 수도 있는 사안 아닌가요? 제 생각엔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응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주변 손님들도 용기를 내어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다. 그러게요. 저 엄마와 아이가 원래 조용히 줄 서 있었어요. 잘못이 있다면 과실 정도겠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오케이. 사장님, 조금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이가 겁먹어서 울 정도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배려해 줄 수도 있잖아요. 손님들도 계속 찍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가면 빵집 이미지에도 안 좋을 텐데요. 사장은 턱을 들어 올리며 코웃음을 쳤다. 이미지? 웃겨. 난 저들이 인터넷에 올리든 말든 상관없어. 여긴 내 가게고 여길 찾아오는 제대로 된 손님들은 내 품격을 높이 사주거든. 지금처럼 허름한 차림으로 와서 관심 받으려는 사람들은 금방 잊혀지겠지. 그 순간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우리 가자. 너무 무서워. 엄마가 아이를 달래며 엉엉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손흥민은 아이에게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굽혀 시선을 맞췄다. 괜찮아. 아무도 널 탓하지 않아. 사고야 누구나 낼 수 있는 거니까. 우... 사장님이 이렇게 화나셔서 사장님도 언젠가는 마음을 바꾸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도 미안한 마음이 들면 제대로 사과하고 그 대신 더 조심하면 돼. 알겠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사장은 이 장면을 보고 한껏 비아냥댔다. 옳지, 영웅놀이 잘하네. 네가 아무리 인기를 끄는 축구 선수라도 내 가게에서만큼은 안 통해. 주위에서 촬영하던 사람들이 저거 실시간으로 올리면 큰 파장 일어나겠다 라며 탄식했고 몇몇은 손흥민이 직접 중재에 나서다니 대단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사장을 말렸다. 사장님, 그래도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시고 아이와 어머님도 여기 오신 손님이잖아요. 조금만 진정하시죠. 세계적이면 어때? 난 결코 굽히지 않아. 오히려 이참에 내 불만을 화끈하게 말해주겠어. 그러자 손흥민이 다시 한번 조곤조곤하게 말했다. 제가 사장님께 어떤 면에서 불만을 드렸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 그러나 이 상황이 잘못 흘러간다면 저도 매우 안타까울 것 같아요. 사장은 갑자기 매장 한쪽에 걸린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거기에 브라질 리그나 유럽 리그 소식이 순환하며 나오고 있었는데 아시아 최고의 선수라는 타이틀로 손흥민의 플레이 장면이 잠깐 흘렀다. 와, 저런 타이틀이 우습다는 거야. 아시아 최고라느니 유럽을 깜짝 놀라게 했다느니 나도 유럽에서 제빵 공부할 때 비슷한 말 좀 들었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 아시아인이 인정받기 어려운 건 나도 잘 알아. 넌 거기서 성공했다고 떠들지만 내가 보기엔 과대평가일 뿐이야. 손흥민은 살짝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과대평가로 보일 수도 있겠죠. 다만 전 저를 응원해준 분들께 보답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 그리고 유럽에서 아시아인으로서 겪은 어려움도 저 나름대로 극복해 왔습니다. 잘났네 아주.
여기서도 그 인기를 이용해서 염치 없이 영웅질하려고. 나 같으면 이런 구질구질한 싸움에 끼어들지도 않았을 거야. 아이와 어머님이 많이 놀라서요. 가만히 있기 힘들었습니다. 흥, 이 가게에서 누굴 쫓아내든 내 마음이지. 네가 뭔 상관? 사장은 다시 아이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너 손흥민 유니폼 입는다고 손흥민이 되니? 그딴 망상 좀 버려. 아이의 어깨가 움찔했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술렁였다. 와, 사장님 정말 선 넘네. 아이한테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이제는 인격 모독 수준이야. 아이 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삼키며 사장에게 따졌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가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냥 빵 사서 나가려고 했는데. 그래, 그럼 어서 나가. 더 말이 많아지기 전에. 아이 엄마가 손을 들어 하려던 말이 끊길 즈음 손흥민이 조용히 사장의 앞에 섰다. 사장님 제발 그만하세요. 너 따위가 나에게 명령하지 마. 손흥민은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입니 부탁이니 아이에게는 더 이상 상처 주지 말아 주십시오. 웃기지 마. 내 가게에서 내 말 듣기 싫으면 나가면 그만이야. 주변에서는 더 이상 못 보겠다며 중재하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장님, 아이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건 정말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적어도 아이와 어머니만이라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이러다가 진짜 큰 사회적 문제 되겠어요. SNS 라이브로 퍼지고 있어요. 그럼 퍼지라고 해. 오히려 좋네. 난 이런 데서 절대 밀리지 않아. 아이 엄마가 참다 못해 손흥민 쪽을 돌아봤다. 죄송합니다. 선수님도 여기서 욕 들으시고. 저희가 괜한 피해 끼치는 것 같아요. 아님니 그보다 아이가 안전하고 괜찮으면 좋겠네요. 아이의 손을 잡아주며 손흥민은 아이 눈높이에 맞춰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으면 우리 잠깐 밖으로 나갈까요? 차분히 이야기하고. 그러자 사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안 돼. 여기서 나가긴 다 나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시선이 가게 밖으로 쏠리자 이미 빵집 앞에는 몰려든 사람들이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며 촬영 중이었다. 선생님, 밖에 기자들도 모인 것 같아요. 기자? 좋아. 더 유명해지겠군. 손흥민이 내 제과점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대서특필되면 나도 유명세 탈 수 있을 테니. 사장님, 그건 자기 발등 찍는 겁니다. 직원 중 한 명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렸지만 사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발등? 커다란 이슈 한번 터져주면 나쁘지 않아. 내 가게가 정말 리스본 정통을 따르는 가게라는 걸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그때 몰려든 몇몇 사람이 크게 외쳤다. 손흥민 선수 힘내세요. 아이와 어머님이 너무 안쓰러워요. 이게 다 녹화되고 있어요. 곧 인터넷에 올라갈 겁니다. 사장도 그 소리를 듣고 희죽거리며 비꼬았다. 좋아, 마음껏 올려. 내가 왜 손흥민이 불편한지, 왜 이 아이와 엄마를 쫓아내는지 다 떠벌리면 되겠군. 손흥민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었다.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 사장님이 제게 불만이 있다면 저와 직접 대화로 풀 수 있잖아요. 뭐, 네가 다시는 이 가게에 오지 않을 거라는 약속이라도 하면 내가 좀 들어줄 수도 있지. 근데 난 네가 싫어. 아시안으로서 잘 나가는 게 거슬린단 말이야.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전 사장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습다만 저와 이 아이 그리고 저 아이 엄마는 이곳에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으려 했을 뿐입니다. 엄마와 아이는 문 쪽으로 살짝 물러섰지만 사장의 행동을 마냥 두고 볼 수 없었기에 멈칫했다. 사장도 한 걸음 다가섰다. 서비스? 그래. 돈 내고 빵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 내 가게 분위기를 해치는 손님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너희들 같이 시끄러운 사람들은 사양이라고. 사장님, 그건 과도한 차별처럼 들립니다. 차별? 내 마음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는 게 싫어. 여긴 부자나 셀럽들, 제대로 된 금전적 뒷받침이 있는 사람들이 올 만한 고급 제과점이거든. 사장의 말에 가게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와, 저건 공식적인 차별 선언이나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그래도 돈 주고 사 먹는데 저런 말까지 듣고 있어야 해.
정말 보기 불편하다. 누구든 부자든 아니든 빵 사 먹을 권리는 있지 않나. 그때 손흥민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고조될 이유는 없는데. 사장님, 괜찮으시다면 저와 잠깐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둘만. 둘만? 누가 봐도 난 지금 감정이 격해져 있어. 근데 뭐, 네가 나를 조용한 데서 설득이라도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사장님 말씀도 제대로 듣고 싶고, 저도 제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사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비웃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내 말 안 통할 확률이 높아. 사장과 손흥민이 가게 한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긴 차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고, 손님들과 직원들은 조용히 대화의 귀추를 살폈다. 분위기는 여전히 살벌했지만, 그래도 최악의 고성은 잠시 멈추었다.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왜 이리 화가 난지 알아. 난 리스본에서 몇 년간 힘들게 제빵 기술을 배웠어. 포르투갈 현지 스승님 밑에서 피나는 노력을 했지. 그런데도 돌아와 보니 아시안이라 대단치 않게 보는 이들도 많고, 반대로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과 명장이라며 과장도 하더라고. 그냥 내 실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해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은 극과 극이었어.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 아시아 선수라서 처음엔 기대치가 낮았고, 잘하면 기적이니 깜짝 스타니 과한 칭찬을 받았죠. 한편으론 결국은 실패할 거다라는 시선도 많았습. 그래서 마음이 많이 복잡했어요. 그래? 그럼 넌 내 상황을 조금은 알겠네. 난 그냥 내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극진히 모셔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습게 봐. 어느 쪽도 나를 진정으로 봐주는 것 같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로만 증명하려고 했습. 말이 아니라 땀과 경기력으로요. 너는 성공했잖아. 그런데 난 돌아와서 가게 열면서 광고 열심히 했어도 리스본 과장 마케팅 아니냐는 소리나 듣고, 그래도 상류층이나 유명인들이 와주면 그때만 잠깐 빛이 나고. 사실 그게 내 자존심이었어. 그런데 오늘 이 엄마랑 아이가 손흥민이요 하면서 들어오는 순간 내 분노가 폭발했어. 왜냐하면 난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받거든. 아시안 선수가 저렇게 대단하다는데 너는 뭐 해? 아, 이런 식으로 말이야. 손흥민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그렇군요. 그러나 사장님이 그런 분노를 아이와 어머님께 표출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알아, 내가 이성을 잃었지. 그런데 난 더 참기 싫었어. 이 가게가 나에겐 마지막 자존심이니까. 손흥민이건 뭐건 더 이상은 안 들어주고 싶어서.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사장님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차별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대응하시면 상처받는 건 결국 무고한 사람들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특히 아이한테는 심했지. 근데 미안하다고 하기엔 또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자존심과 사과는 상충되지 않습. 잘못을 인정하는 건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니에요. 진짜 자존심이 있다면 오히려 자신 있게 사과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도 일리는 있지. 그래도 지금 한순간에 태도가 바뀌면 사람들은 내가 체면 때문에 꾸민 쇼라고 볼 수도 있잖아. 혹여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도 마음을 다해 사과하면 그 진심이 전해지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 그리고 아이에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을 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장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한숨을 길게 내쉰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이렇게 끝내고 싶진 않아. 그래,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볼게. 사장은 곧장 아이와 엄마가 있는 쪽으로 갔다. 아이가 겁에 질려 엄마 등 뒤로 숨자. 사장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저기, 음, 조금 전에 내가 너무 심하게 소리쳤다. 잘못했다. 엄마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깜짝 놀라면서도 물었다. 아,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사과를 하시다니. 사장은 작게 중얼거렸다. 솔직히 말하면 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뜨면 괜히 열등감이 폭발하곤 해. 내가 유럽에서 고생하며 배워왔는데 정작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별로 들어주지 않거든. 너희가 손흥민 하며 들어왔을 때 그냥 못 참았어. 하지만 네가 잘못한 건 사실 사소한 거고 그걸 내가 과하게 몰아붙였지. 아이 엄마는 머뭇거리다가 차분히 말했다.
사장님 마음에 상처가 있으셨다는 건 몰랐네요. 저희도 신뢰가 있었다면 사과드릴게요. 사장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죄는 내가 더 커. 제대로 된 사장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소리 지르고 손님을 모욕하면 안 되지. 아이도 눈물 섞인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사실 저는 손흥민 선수처럼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공 차고 또 그 나라 음식도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여기 데려와 주신 거예요. 사장은 아이를 바라보다가 한숨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구나. 애꿎은 내 꿈을 내가 짓밟았네. 미안해.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은 작게 환호하거나 고개를 주걱거렸다. 이제 좀 진정되나 봐. 다행이야. 아이 엄마도 너무 놀랐을 텐데 잘 마무리되면 좋겠다. 손흥민 선수가 조용히 유도하니까 일이 풀리는 것 같아. 그때 사장은 빵집 밖을 향해 한마디 던졌다. 거기 밖에서 찍고 있는 사람들, 이런 모습도 찍어라. 나도 사과할 줄 안다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카메라를 들었고 몇몇은 사장님, 이제라도 좋게 해결되면 됩니다. 하고 외쳤다. 사장은 부끄러운 표정이었지만 마침내 고개를 들어 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가게 사장으로서 오늘 손님과 손흥민 씨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심한 말로 상처 준 점을 사과함니 아이한테 특히 미안하게 됐어. 매장 안은 순간 조용했다가 이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아이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희도 죄송해요. 빵을 떨어뜨린 실수도 있고 괜히 크게 소란이 돼버렸네요. 사장은 작게 웃었다. 빵 몇 개 망가졌다고 손님을 쫓아내는 건 내 자격지심이었어. 다음엔 조심해주면 좋겠고 난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보도록 노력할게. 조용히 바라보던 손흥민이 다가섰다.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사장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래, 손흥민 씨. 솔직히 내 열등감도 포함되어 있었어. 요즘 당신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아시안이라 특별히 띄워준다고 생각해서 그게 불편했어. 그런데 직접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었네.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게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며 매일 노력할 뿐입니. 사장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리스본에서 힘든 길 걸어오셨다면 그 노력은 분명 가치 있습. 언젠가 많은 분들이 알아주실 거예요. 사장은 살짝 머쓱한 표정이 되었다. 고맙다, 그 말 진심으로 듣고 싶었어. 당장 크게 변하긴 어렵겠지만 나도 앞으로 손님들을 좀 더 존중하고 아이 같은 젊은 꿈나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가게를 만들어 볼게. 주위에서 촬영하던 사람들의 표정도 화사해졌다. 몇몇은 방송사 기자에게 이건 큰 이슈가 될 것 같네요. 손흥민 선수가 조용히 중재해 화해를 이끌어냈다고 하고 전하곤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빵집 관리자가 다급히 뛰어들어왔다. 사장님, 밖에 기자들이 몰려 있어요. 어쩌면 좋죠. 사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손흥민을 바라봤다.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사실대로 말할 거야. 오늘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떻게 사과했는지. 이게 제일 솔직한 방법이겠지?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 그리고 사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진실하게 얘기하시면 분명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아이는 어느새 표정이 밝아져 있었다. 손흥민 선수. 사장님이 괜찮으시다면 저 빵 사도 돼요. 사장이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내가 맛있는 거 추천해 줄게. 특별히 새로 구운 마들렌이 있는데 리스본에서 배운 레시피랑 섞어서 만든 거야. 아이는 기쁜 얼굴로 엄마 손을 붙잡고 계산대로 갔다. 엄마도 안도한 표정으로 빵 몇 가지를 골랐다. 사장은 직원에게 오늘 계산은 내가 할 테니 그 아이에게 제공하자라고 지시했다. 직원들이 네, 사장님이라며 웃었다. 그러는 사이 매장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어 사진기를 들이댔고 일부는 내부 상황을 생중계했다. 사장은 문 앞까지 가서 직접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제가 오늘 심하게 손님과 언쟁을 벌여서 아이와 어머니께 큰 상처를 줬습. 또한 손흥민 씨께도 불편을 끼쳤습. 모두 제 좁은 마음 때문입니다.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들고 물었다. 그러면 사장님이 말씀하신 리스본 제빵 명장임을 과시하고 싶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사장은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다. 그렇다기보다는
제 스스로 제 노력과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피해 의식이 있었습. 손흥민 씨가 많은 사랑을 받는 걸 보고 질투심도 생겼고요. 그래서 그분을 좋아하는 손님에게까지 화풀이를 했습.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제들이 여기저기서 플래시를 터뜨렸다. 손흥민은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보다 카메라 쪽으로 다가와 차분히 말했다. 저는 오늘 일로 저 자신도 많이 배웠습. 누군가를 오해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갈등이 얼마나 무섭게 커질 수 있는지요. 하지만 사장님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려 하시는 모습이 정말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장은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고, 손흥민은 이제 그만 다들 해산하시죠. 이건 사장님과 저, 그리고 아이와 어머님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자들은 몇 가지 질문만 더 던진 뒤 사장님이 직접 사과하는 장면을 담았으니 다들 기사로 쓸 겁니다. 라며 자리를 떠났다. 사장은 한숨을 내쉬고 매장 안으로 돌아왔다. 휴,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모르겠지만 괜찮겠지? 손흥민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조금 시끄러울 수 있지만 사장님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하셨으니 사람들이 이해할 거라 믿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와 어머님도 위로받을 수 있게 됐으니 그게 가장 큰 성과 아닐까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손흥민. 내게도 미안하고 또 고마워. 그렇게 소동이 일단락되는 듯 싶었다. 아이는 빵 봉지를 안고 기뻐하며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선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거 받았는데 제가 잘 먹을게요. 맛있게 먹고 그리고 미래에 좋은 선수나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래요. 네, 저도 포기하지 않을래요. 사장님이 오늘 실수하셨지만 그래도 빵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사장도 머쓱하게 웃었다. 그래, 그 맛만은 내가 자신 있어. 손님들은 다시 빵 고르기에 집중했지만 왠지 따뜻하고 편안해진 공기가 감돌았다. 직원들도 사장을 향해 작은 미소를 지었고 사장도 조금 부끄러워하면서도 마음이 편해지는 듯했다. 그때 손흥민이 조용히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장은 황급히 불렀다. 이봐, 그냥 가는 거야? 네, 저도 여기 빵 사러 들어온 건 아니었고 네, 다른 일정도 있어서요. 그렇다고 그냥 보내긴 좀 뭐한데 조금 전까진 네가 불편하다고 난리치더니 참 낯짝도 두껍지. 사장이 쑥스러워하며 던진 농담에 손흥민은 씩 웃었다. 괜찮습. 저를 반기지 않으셔도 앞으로는 다른 손님들께 지금처럼 마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이 멋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그래야지. 명장이라고 불리려면 손님부터 제대로 대해야겠지. 근데 빵은 맛이라도 보고 가지 그래? 마음만 받겠습. 이따가 몰래 사 먹을게요. 그리고 응원하겠습. 진심으로. 손흥민이 밖으로 나서자 주변에서 기다리던 팬들이 환호했지만 그는 살짝 손만 흔들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사람들은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그를 쫓아갔지만 그는 익숙한 몸짓으로 사라져갔다. 아이와 엄마, 그리고 가게의 모든 사람은 그 순간 살짝 벅찬 감정을 느끼며 사장까지도 손흥민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이후로 리스본 하이브레드 빵집 이야기는 인터넷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손흥민이 무례한 사장에게 당하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많았지만 영상 후반부에는 사장이 직접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장면이 나와서 사람들 사이에선 그래도 마지막은 좋게 끝났다. 화난 심정은 이해하지만 아이한테 한 말은 심했다. 그래도 사장이 변하겠다고 하니 다행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그리고 수많은 댓글 중에는 사장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글도 적지 않았다. 과거에 실수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공감을 얻은 것이다. 매장에서도 미리 예약 없이 찾아오는 모든 손님에게 친절히 응대하려 애썼다. 사장은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는 손님들에게 전보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빵을 만들겠습. 우리 가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말하곤 했다. 아이와 엄마도 며칠 뒤 다시 방문해 사장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사장은 그날 드리지 못했던 새 빵을 선물로 주겠다며 아이에게 특별 레시피로 만든 크림빵을 건넸다. 아이는 다음에 또 올게요, 사장님. 이라며 웃었고
사장도 온화한 미소로 그래 언제든 환영한다고 대답했다. 그토록 내세우고 싶었던 리스본 정통이라는 자존심이 결국엔 지킬 만한 가치가 있으려면 다른 이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사장도 깨닫게 된 듯했다. 그는 손님들이 나라나 인종 혹은 재력이 달라도 모두가 빵을 좋아한다는 공통점 하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서서히 이해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을 넘어 각종 미디어에 보도되었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 축구 팬들까지도 손흥민이 보여준 태도는 언제나 존중과 배려라는 칭찬의 말을 전했다. 얼마 뒤 사장은 가게 문 앞에 조그맣게 공지문을 붙였다. 누구나 마음 편히 빵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씌어진 안내문이었다. 손님들은 그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곤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뒤이어 덧붙인 해시태그에는 존중한 사랑, 초리 변화, 리스본 하이브레드 취손흥민 같은 단어들이 줄을 이었다. 그날 조용히 빵집을 떠났던 손흥민은 이후 이 사건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훈련과 경기에 매진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도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 그냥 아이가 마음 다치지 않기를 바랐고 사장님도 힘든 부분이 있으셨다는 걸 이해했을 뿐이에요. 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 짧은 답변 속 깊은 존중에 더 감동을 느꼈다. 결국 이 일은 작은 오해에서 비롯된 충돌이 어떻게 대화를 통해 해결되고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세계적 화제가 되었다. 며칠 뒤 해외 언론에서도 Korea's star player defuses bakery showdown라는 헤드라인으로 이 사건을 다루었다. 일부 기자는 손흥민이 단지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감과 배려도 갖춘 인물임을 보여준 사례라며 칭찬했다. 자연스럽게 빵집 사장도 함께 조명되었고 그는 국제적으로 인터뷰를 요청받는 낯선 상황에 놓였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내 자신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제가 편협한 생각을 했고 말로 상처를 줬습. 앞으로는 제가 배운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올바르게 갖추겠습. 빵 한 조각이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사장은 매장 한편에 작은 기부함을 설치했다.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수익 일부를 유소년 축구 발전 기금이나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 고객들은 호응을 보였고 아이와 엄마도 참여했다. 아이가 축구도 빵도 좋아해요. 혹시 여기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히 이어진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라는 엄마의 말에 사장은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만은 꾸준히 이어갈게요. 이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사람 혹은 훌륭한 선수나 베이커가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렇게 리스본 하이브레드는 변화를 시작했다. 예전에는 사장의 자존심을 위해 고급 장식과 배타적인 분위기를 강조했다면 이제는 겸손과 포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게가 되었다. 손님들 역시 SNS에 예전에 그 까칠한 가게 맞아? 라며 놀라워했지만 달라진 모습을 방이며 다시 찾아왔다. 그중에는 사장님 요즘 미소도 자주 지으시던데 많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라고 직접 응원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다. 아이와 엄마는 주말마다 작은 빵을 사 먹고 또 거기서 마련한 어린이 제빵 교실에도 참여했다. 사장은 아이를 볼 때면 미안했던 기억에 웃으면서 내 꿈을 포기하지 말라.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다고 했지. 그럼 더 크게 꿈꿔. 라고 격려해주곤 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면 제빵에 대한 진짜 흥미를 가진 아이들에게 간단한 기술도 가르쳐 주었다. 아이가 사장님 이거 제가 구웠어요 하고 보여주면 그는 뿌듯해하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매주처럼 흘러가고 그 사이 손흥민은 리그에서 멋진 골을 넣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멋진 선수라며 칭송했고 혹자는 인터넷에 손흥민이 다시 빵집을 찾아와 사장과 만난다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올리기도 했다. 사장도 가끔 그가 다시 오면 정말 잘 구운 빵 선물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먼저 손흥민에게 연락할 용기는 없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히 매장 한 구석을 둘러보는 남자가 있었다. 깔끔한 옷차림에 모자는 쓰지 않았지만 매장 직원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손흥민 선수. 순간 매장 안이 발칵 뒤집혔고 사장도 너털 웃음을 지으며 다가갔다. 오 세상에, 또 와줬구나. 손흥민이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잠시 시간이 나서 들렀습. 빵 좀 사가려고요. 아이고 뭘 사가긴, 오늘은 내가 대접해야지. 지난번에 제대로 대접도 못하고. 아님이 사장님, 그때 사과해 주셨고 또 지금처럼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고마워. 근데 빵은 뭘 좋아해? 늘 말하지만 사장님이 추천하는 거라면 뭐든 좋습니다. 사장은 이미 구워놓은 따뜻한 파스텔 데 나타와 새롭게 개발한 크림빵을 포장해 건넸다. 아이와 엄마도 그날 우연히 매장에 있었는데 손흥민을 보자 잔뜩 들떠서 지난번에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다. 손흥민은 아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 하며 웃었다. 아이가 당차게 대답했다. 네, 언젠가 저도 유럽에 가서 꼭 뛰고 싶어요. 좋은 꿈이네. 포기하지 마.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다가와 사인을 요청했지만 손흥민은 겸손하고 차분하게 대응했다. 사장도 기쁜 마음에 우리 가게 정말 많이 달라졌지. 전보다 사람들도 늘었고 모두 덕분이야. 라고 했다. 손흥민은 사장님과 직원들 노력이죠.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변화를 느끼면 반드시 응원해 줍니다라고 답했다. 그렇게 손흥민의 두 번째 방문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되었고 사장은 어느새 가게 입구까지 배웅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했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다 내 덕분이야. 사장님 스스로 바뀌신 겁니? 저는 잠깐 계기만 드린 거고요. 손흥민이 떠나가자 매장은 다시 분주해졌지만 사람들은 모두 즐겁고 따뜻한 기운에 흠뻑 젖어 있었다. 아이와 엄마는 창가 자리에서 방금 산 빵을 먹으며 활짝 웃는 얼굴로 사장을 향해 맛있어요 라고 외쳤다. 사장은 즐겁게 먹어 라고 화답하며 빵 반죽을 치고 있었다. 이토록 뜻밖의 소동이 결국 사람들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다. 사장은 자기만의 리스본 정통, 자존심에 갇혀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결국 마음을 열고 진정한 의미의 존중과 배려를 배우게 되었다. 아이와 엄마는 무례한 대우를 받았으나 결국 사장의 사과와 손흥민의 배려로 상처가 치유되었다. 그리고 손흥민은 바쁜 일정 중에도 어린 팬과 힘겹게 외로이 싸우던 사장에게 희망을 전달해 주었다. 난 사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야. 빵집 사장님이 진심으로 바뀌었고 아이가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면 그게 다행이지. 손흥민은 기자가 물었을 때 그렇게만 대답했지만 그의 조용한 선행과 개입은 전 세계 언론에 퍼졌다. 편견과 오해가 충돌하던 현장에서 한 축구 선수의 간단한 중재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결국 이 사건은 모두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잘해보자는 다짐을 안겨주었다. 사장은 이전보다 부드러운 태도로 사람들을 맞이했고 리스본 하이브레드는 좋은 평판이 쌓여 매출도 늘었다. 아이는 다시금 용기를 얻어 열심히 축구 연습을 했고 주말에는 사장에게 제빵도 조금씩 배웠다. 엄마도 우린 꿈을 응원하는 빵집을 만났네. 잘 지내보자고 사장과 파이팅을 나누었다. 그리고 손흥민은 별다른 말 없이 경기를 통해 그리고 일상적인 겸손한 태도를 통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이후로도 사회 곳곳에서 비슷한 갈등이 끊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오해가 생겼을 때는 대화를 통해 푸는 것, 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들 새삼 깨달았다. 어느 인터뷰에서 사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다. 저는 그냥 빵을 굽는 사람일 뿐입니. 누군가의 꿈이 담긴 빵 한 조각을 통해 그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제가 만든 빵은 이미 훌륭합니. 지금은 그 마음으로 제가 배운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처럼 이 빵집의 이야기는 작은 실수와 큰 다툼을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겸손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세상을 대하는 축구 선수 손흥민이 있었다.
그는 끝까지 어떤 대가나 홍보를 바라지 않고 조용히 가게를 떠났지만 그의 따뜻한 개입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남아 존중이라는 단어를 더욱 빛나게 했다.